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가 느는 만큼 사고도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 운전 여부를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00여 건의 법규 위반이 발생했고요. 범칙금은 8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빠르고 또 간편하게 탈 수 있지만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그만큼 위험한 전동 킥보드,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가 적용되는 이동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로 대체로 소통 원활한 편이지만 유의하셔야 할 구간이 있어 살펴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일대 2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대구-포항고속도로는 대구-포항 양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팔공산 시점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위 두류내거리에서 신당내거리까지 막히는 모습이고 신천대로는 중동교에서 대봉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면서 대봉교부터 침상교까지는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정로 살펴보면 매천초등학교 앞에서 칠곡로 내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곡로 남대구 나들목 삼거리에서 월성 내거리 구간 21km 속도로 통과하고요. 상인 내거리 고가에서 월곡 내거리 구간은 1.7km 구간 지나는데 6분 소요됩니다. 이어서 수성로 쪽은 공고 내거리부터 청구 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 더 지나서 수성 내거리까지도 속도 많이 떨어져서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2도, 김천 9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24도, 대구 칠곡 25도 등으로 전날에 비해 1에서 3도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8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백경여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백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좀 학대하는 등의 혐의를 받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 그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 지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서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고양이 학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렸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또 전기톱으로 잘라서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자신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는데 네. A씨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그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절반 이하 정도가 나온 거죠. 재판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 소속 활동가들이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형량의 절반도 되지 않아 아쉽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좀 실형이 선고된 건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동물을 학대하고 또 죽이는 행위 이렇게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예. 이제 어제 실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게요. 네. 좀 그 협박했던 행위 이 행위가 좀 적극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고한 지금 사람을 협박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좀 징역형까지 내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민선 6기 권영진 시장 취임 당시에 도입됐던 시민 원탁회의가 시민단체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시민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대구시는 시민 원탁회의를 폐지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규모 집합 토론 방식인 시민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SNS나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해 토론하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시민 권리인 의제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원탁회의 역할을 대신할 기구로 공론화위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훨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돼 원탁회의만큼 운영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에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부결하거나 의결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시민원탁회의가 뭐 어떤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권영진 시장이 들어서면서 시민원탁회의를 도입을 했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더구나 803 구름다리 같은 경우 시민원탁회의에서 찬성을 했지만 또 다른 여론을 통해서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 도심 내 대표 하천이죠. 그 신천 인근의 물놀이장 등 그 시민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국비 1,709억 원 등 5,890억 원을 들여서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이 야외 활동에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려는 시민의 수요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어떤 시설이 들어서나요? 일단 그 대구시는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신천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계절 때 그 가끔씩 좀 설치됐다가 폐쇄되는 뭐 기간이 이런 있었죠.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거고요. 이와 함께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도록 하천변에 숲을 가꾸고 이 숲에서 시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수질 개선인데요. 대구시가 이제 오는 12월부터 신천에 1등급 수준의 낙동강 표류수를 하루 약 10만 톤 정도를 추가 공급합니다. 지금 신천의 이제 기준 이제 그 유지 용수가 10만 톤 정도인데 이게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정화가 좀 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모래톱이나 수질 정화 식재를 통해서 하천 본연의 정화 기능을 좀 강화할 방침이고 이 복원된 수자원을 활용해서 대구시는 이 신천 상류 하천변은 모래톱에 백사장 그리고 강수욕장을 좀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대구시는 하천 주변 도로와 수변 공간을 잇는 연결로를 만들고 침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신촌 동로가 하천 본연의 좀 기능을 회복하도록 이런 구조 일부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신천 인근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선다는 소식까지 오늘 지역 소식으로 들었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최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이 좀 발표됐습니다. 이 신공항 건설이 좀 물살을 타고 있는데 반면 이게 신공항 유치의 전제였던 이제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건 지금 지난 2월 이후에 한 걸음도 좀 나가지 못해서 이 군의군을 중심으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군의군 대구 편입은 지난 1월 12일 정부의 제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월 2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대체 토론을 거쳐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논의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법안은 더 이상 부의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입니다. 예. 어제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었는데요. 그렇지만 군의군 대구 편입 법안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법안 심사 소위가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 이후에나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안에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군의군은 내년 1월 1일 대구시 편입을 목표로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편입 전 2개월가량 소요될 행정 절차 기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법률안은 사실상 9월 중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여기에 일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두 합의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좀 주를 이룹니다. 2년 뒤인 2024년 4월 총선을 좀 의식한 행보로 익힌다는 건데요. 군의군이 대구에 좀 편입이 되면 선거구 개편이 좀 불가피하게 됩니다. 경북의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도 한 자리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공항 착공 시기인 2025년까지 대구 편입을 좀 미뤄두자는 얘기가 경북 지역 정치권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인구수 감소에다가 군위까지 좀 편입이 되면 이 기초지자체 수도 줄어서 의원 정수 방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력과도 직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군의 이 편입과는 그 상관없이 선거구 개편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북 지역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경북 지역도 인구 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난 2020년이죠. 그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선거구당 최소 인구수가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13만 9천 명이었습니다. 13만 9천 명 이상 되어야 한 선거구가 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북 선거구가 모두 13개인데 군의 의성 청송 영덕이 이 기준을 간신히 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이시죠? 14만 4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세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고요. 올해 8월 말 기준 이 4개 군 인구의 합은 13만 3,016명입니다. 넘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5,984명이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거구가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군이라든지 의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 소멸 위기가 심한 곳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또 22대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이 4개 군이 묶인 선거구는 결국은 조정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군의 편입은 약속대로 진행을 하고 이와 별도로 2024년에 치러지는 총선 선거구는 그때 가서 확정 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지키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별개로 보자 이런 네, 의견인데 선거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지고 묶이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유불리가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크게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군의 편입을 지연시킨 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에 좀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첫 번째는 군의군 편입이고 두 번째가 특별법 통과인데 이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북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군의군 편입을 좀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다. 뭐 이렇게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군의군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군의군은 대구 편입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군의군수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이때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과 임한희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김용판 의원 또 그 군의의성 지역구인 김희구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구 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또 심사될 수 있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이미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도 만났는데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만약에 지연되면 신공항 건설도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좀 이게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당초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인센티브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군관사 위치를 어디에 두고 군이나 의성 어디에 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게 지연되면 지역의 수건인 이제 통합신공항 건설은 물론 이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등 각종 이제 연계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 네. 진입 도로를 만들다든가 철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의군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예. 주민공청회부터 좀 토지 보상이나 착공 등 이런 후속 과정에서 군의군과 또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군의군 지역에는 그 대구시로 편입된 뒤에 광역시 주소를 좀 갖고 있어야 이 토지 보상을 감정할 때 제대로 평가받는다. 뭐 이런 심리도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렇겠네요.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군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 상정이 무산되면 이 통합신공항 사업이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 가덕도 신공항과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은 203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개항 시기가 늦어진다면 부산, 울산, 경남 가덕도 신공항과의 조기 개항 경쟁에서 또 밀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2030년에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라든지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지난달 말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큰 그림조차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박람회가 열리는 2030년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목표이기도 한데 지금 군의 편입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사실상 개항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면 더 좋은 우수 노선이나 또 항공사 조기 확보를 통한 선점 효과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역 정치권에 좀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구시나 경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활을 걸 만큼 뭐 좀 중요한 일이고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중요성을 좀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들은 앞서 살펴봤지만 당선되는 게 지상 과제잖아요. 선거가, 네. 그래서 표의 유불리 때문에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당선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무조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의군의 편입 얘기가 나올 때 그 이철우 지사가 그때 후보지 신청 시기가 임박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좀 서명하는 작업 이런 게 좀 급하게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경북대 의회에서 좀 반발했었지만 이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따르기로 했고 또 중간에 또 김영동 의원 반발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좀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도 거부하기는 힘든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민의를 왜곡을 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으로 줄어드는 인구는 일단 1차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건설 그리고 군의군의 대구 편입으로 산업시설을 유치를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인구도 자연히 늘어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민심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공항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군의 편입 시기 논란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매일신문 정치부 김병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 밖 진땀승입니다. 대구 수성구 갑의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경선에서 진땀승을 거뒀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TK 최다선 주호영 의원과 전북 남원임실 순창의 재선 의원인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체급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주호영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압승이 아니라 진땀승에 그쳤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총 106표 중 61표를 받았고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받았습니다. 주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재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두 사람 간 표차가 불과 19표에 불과했는데요. 절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81표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주 의원이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전을 하고 또 이용호 의원이 선전한 이유는 그럼 뭘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에 던진 경고성 표심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선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 의원은 2년 전인 2020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윤환원 의원 등이 윤심을 거론하며 주호영 추대론을 띄웠습니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던 10여 명의 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뜻을 접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달서구의 3선 의원인 윤재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하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심 마케팅으로 당 지도부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윤핵관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이용호 의원의 대거 표를 던지면서 윤핵관 등 친윤계의 견제구를 던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진땀승을 거뒀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원내대표에 오르면서 TK 현안 해결에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직접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별법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에 오른 만큼 법안 심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아울러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군의군 대구 편입법률안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직접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산적한 현안의 차이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 밖 진땀승이었고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진퇴양난입니다. 또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네. 주 의원이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당직 인선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직 인선에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건가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임명한 원내 부대표단을 대부분 유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핵심 당직을 TK 정치권이 싹쓸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대구 수성구 갑의 5선 의원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 송원석 의원은 경북 김천의 재선 의원인데요. 학교로 비유하면 반장과 부반장 모두 TK 출신인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원내 부대표이면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2명도 TK 의원인데요. 대구 북구갑 초선의 양금희 의원과 경북 영주 영양 봉화울진 초선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주호영 대표의 고민은 원내 지도부가 TK 일색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들 3명 중 누군가는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우엔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통상 원내 수석 부대표는 재선 의원이 맡는데요. 송원석 원내 수석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아울러 원내 수석을 자원하는 의원도 찾기가 힘든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번 지도부의 임기는 기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잠여 임기인 내년 4월까지입니다. 네. 반쪽짜리 임기인 탓에 차라리 차기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원내 수석을 노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내대변인인 양금희, 박영수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 유임, 원내 대변인 교체가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교체하느냐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핵심 배경입니다. 2명 모두 교체할 경우 TK 정치권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명 중 1명만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금희 의원을 유임하고 박형수 의원을 교체할 경우 이른바 권성동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금희 의원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주호영 대표로서는 전임 권성동 지도부와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금희 의원을 교체하고 또 박형수 의원을 유임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호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의 고향은 경북 울진으로 같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형수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유임시킬 경우 친소관계로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당직 인선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직 인선 상황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물밑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당 안정화가 주 대표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인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에서 15도 분포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